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어제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관광업계가 회복세로 돌아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외국인 코로나19 검사센터.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 노선이 잠정 운항 중단되면서 안은 텅 비었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 도착지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주 목요일 주 1회 제주와 중국 시안을 운항하던 항공기도 오는 5일부터 중단됩니다. 어제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중 확진되면 임시격리 숙소에 격리됩니다. 제주로 오는 직항 노선은 없는 상태입니다. 장기 체류자인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가 제주인 경우에는 제주에 오셔서 도내 6개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5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다른 지역을 경유해 제주에 온 입국자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의무화할지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정부가 논의 중입니다. 이처럼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관광업계의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이후 외국인 관광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관광객 유치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이외에 당분간은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중국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0만 명. 중국발 크루즈 여객선의 제주 기항 계획도 사드 사태 이후 올해까지 6년째 전무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 시장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2023년 새해 첫 근무날, 각계 기관과 업체 등은 시무식을 열고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헌혈 봉사를 하며 나눔의 의미를 담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가 하면 3년 만에 도민 신년 인사회도 열려 힘찬 새해의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아 무항생제 계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새해 첫 출근일, 직원들이 헌혈버스 앞에 줄을 섰고 안에서는 먼저 온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침대에 누워 헌혈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시무식 대신 헌혈을 택한 겁니다. 직원들은 틀에 박힌 시무식 대신 헌혈 봉사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헌혈은 종일 이어져 직원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헌혈 봉사로 새해 첫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청 로비에 소프라노 오능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토끼띠 직원들과 꽃에 물을 주며 경제와 사회 복지 등 모든 분야를 데이터화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새해 도정 목표가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기원했습니다. 제주에 구축된 국가통합위성센터 등을 활용 위성 영상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재난환경, 교통 문제 분석 후 해법을 찾는 지능형 플랫폼도 전국 최초로 선보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취소됐던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 인사회도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각급 기관장과 국회의원, 도민 등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신년 인사회의 핵심 화두는 기업 유치와 규제 혁신.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를 혁신하고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해 도민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도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장기업 육성 유치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새해 첫 업무날, 도민들은 힘들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따뜻한 마음과 희망찬 각오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토대로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관광객 수와 경제 규모 등 외형적인 성장에도 주민 삶의 질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나타난 지방자치의 문제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제주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됩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폭넓은 자치권을 확보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도의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이후 제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인구는 56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늘고 관광객은 1,5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규모도 19조 5천억 원으로 2배 넘게 늘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48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나빠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 경제를 위협했고 생활 하수와 쓰레기 처리난, 교통 혼잡, 대규모 개발과 환경 훼손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주민 참여가 많이 제약이 돼 있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또 하락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지역은 행정계층 구조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로 이루어졌지만 제주는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단체만 있는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행정 서비스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지된 시군의 권한과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 4,660건이 도지사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결과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고 주민들의 의견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에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지 말고 민선 8기 이후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면 이 현 상태에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28년째, 특별자치도 출범 17년째로 접어든 올해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기록적인 가뭄으로 정부의 긴급 처방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섬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딱히 물 구할 곳도 많지 않은 섬에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1시간 30분 거리인 신안군 신의도. 섬 절반이 염전일 정도로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로 꼽힙니다. 이곳도 올겨울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수는 바닥을 드러냈고 말라가는 지하수는 소금물로 변했습니다. 오래전 저희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78년도인가 그때 가뭄 말고는 지금이 최악의 가뭄 같습니다. 최근 신의도에 설치돼 시험 가동 중인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컨테이너 속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려 그 안에 소금기를 제거한 뒤 음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걸러지고 버려지는 물을 한 번 더 걸러줘서 보통 역삼투압 방식이 회수율이 65%인 반면에 저희는 이제 최대한 85%에서 88%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은 하루 300톤의 먹는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넉넉지는 않지만 1,500여 명의 신의도 주민들은 식순환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활용도를 넓혔습니다. 가장 가뭄이 심한 일단 신의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가뭄이 해소되면 다른 도서지역으로 이동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가뭄이 잦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물이 귀한 섬 지역은 가뭄 피해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 해수 담수화 시설이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섬이 있는 전남 5개 시군 64곳에
해수 담소화 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6천여 명의 섬 주민들이 물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전람도는 완도와 신안에 추가로 설치 중인 4곳을 비롯해 작은 섬을 중심으로 해수 담소화 시설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현재 제주 서부 지역은 체감상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찬 북서풍이 대기를 청정하게 해주면서 공기질은 깨끗하겠고요.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산간도로에서는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서부 지역은 체감온도 영하 1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체감 0도, 산지 성판악은 체감상 영하 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8도까지 올라가겠고 남부 지역은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람결이 차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더 떨어지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당분간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7도 안팎이 그치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이 특보는 오늘 늦은 오후에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주말까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도배사협회 230여만 원, 에코랜드 300만 원, 국가무형문화재 제주 큰곳 보존회 50만 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산악회 송영식 회장회 회원 1동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이달 31일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상 매장 10곳 중 6곳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인 전국의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467곳 가운데 60%인 280곳만 참여했고 나머지 187곳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매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만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개비가 시범 운영 한 달 동안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먹개비 시범 운영 결과 도내 가맹점 1,900여 곳에서 9,900여 건의 주문이 들어와 2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먹개비는 자영업자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된 배달 앱이며 오는 5일부터는 탐나는 전으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제5대 신임 대표이사에 구창용 SK에너지 대외협력실장이 선임됐습니다. 구창용 신임 대표이사는 1995년 SK에너지 전신인 유공 법무팀에 입사해 법무팀장과 에너지정책팀장 등을 거쳐 2018년부터 대외협력실장을 맡아왔습니다. 구 대표이사는 올해 제주가 선두권에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구성원들과 꺾이지 않는 행복 날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1월 1일자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에 고재우 제주소방서장을, 119 종합상황실장에 김승용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팀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제주소방서장에 양인석 소방안전본부 119 종합상황실장을, 서귀포 소방서장에 박광찬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등 11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